자, VIP분들 리노공업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VIP분들 리노공업 지금 수익률 얼마나 몇 퍼센트 나오세요? 다 저랑 비슷하게 보이시나? 23%, 22%, 24% 비슷해요. 다들 그러면은 공식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조금만 더. 늦게 가입해서 리노공업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12월 초에 다시 한번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 종목들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말 매집주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저희 원래 크게 먹은 종목이 한미반도체, 네이버, ST팜 저희 3대 종목이었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그 새로운 신 3대 종목을 지금 꾸리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그쪽에 혈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도 일부러 공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12월이면 다음 주예요. 그 포인트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5년은 해야 합니다. 약속. 제가 VIP 방송을 시작할 때 드렸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어떻게 되던 간에 절대 피하지 않는다. 모든 걸 투명하게 할 거고 서비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연말 진짜 풍성하게 우리가 1년 고생했구나, 우리 잘했구나 라고 만족할 수 있게 정말 입술 꽉 깨물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연말을 위해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내년도 열심히 잘 할 거고 당연히. 아마 최근 미국 증시가 연속 상승 마감을 하고 국장에도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좀 조정이 끝난 것인가, 반등의 시작인가, 이 포인트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서 방송을 한번 잘 진행을 해봅시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이 꽤나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진행이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여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27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간만에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수호님 감사요. 어제 이뮤논시아 20% 먹고 나왔어요. 이뮤논시아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할 때 아마 언제일까, 지난주 목요일 아니었으면 금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단타의 관점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뮤논시아 축하들 드리겠고요. 뭐 지금 20%를 먹는 거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단타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무튼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67%, 나스닥 종합은 0.82%, S&P 500은 0.6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전일 그리고 이틀 전과 뭐 이유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AI 버블론에 대해서 해소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금리 인하 기대가 소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실제로 CME 패드워치를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2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0% 넘게 반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할 때도 그렇고 이번 주 금리가 오른다고 할 때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혹은 특정 인물의 포지셔닝이 바뀌는 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변동성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미국의 경제 지표나 연준의 베이지북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달러화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씩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언과 뉴스를 믿지 말고 달러를 보아라. 그게 가장 신뢰도 있게 전략을 짜는 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로는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던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가 어떻고 앞으로 전망에서 무엇이 중요할 것 같고를 비롯한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11월 베이지북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은 소폭 감소했고 약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게 확인된다. 경기 둔화의 포인트도 있고 이제 고용이 약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
둔화뿐만이 아니라 AI의 생산성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음을 좀 인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던 보고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이지북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 딱 이 부분은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연준 같은 경우는 저번 달과 이번 달의 표현의 차이를 두면서 본인들의 의미를 조금 시사시키는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놔요. 공격적으로 야 고용이 너무 안 좋다, 금리 인하 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저번 달과 비교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그럼 10월 달 것과 이번 거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성장에 대해서 10월 달에는 전반적인 성장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약간의 둔화가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흐름이 시사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베이지북에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치만 그 표현을 본다고 했을 때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고착화된, 좀 당연스럽게 되고 회복 시그널이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본다면 연준에서는 경기 둔화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노동 수요가 완만하고 고용 수준은 대체로 좀 보합이다,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그에 맞춤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용 수준이 좀 감소된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저번 달에 AI가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AI가 인력을 진짜 대체하는 것 같아, 이 포인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에 대해서는 10월달 같은 경우는 경기와 같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표현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이 더 줄었다고 인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을 비롯한 고소득층 대상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데 일반적인 서민의 소비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의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베이지북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보였었는데 객관적으로 연준의 베이지북이 새벽 시간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베이지북 공개 후에 더 이렇게 눌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눌리다가 새벽에는 오히려 조금 완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변동성을 좀 우리가 일단 정규장 개장 이후에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감 시장 게시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PC 가격 지수가 원래 어젯밤에 발표가 되었어야 돼요. 10월 거, 9월 거는 연기 발표가 되었었고 10월 거는 연기가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언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이 PC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에서도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지금 CPI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현 실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표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표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게 나오진 않아서 저는 일단 조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큰 움직임은 좀 없었다고 보지만 좀 특징적인 내용이라면 엔비디아가 구글 이슈를 누르고 좀 반등에 성공한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젠슨 황이 근래 들어가지고 발언의 빈도를 굉장히 좀 주기를 되게 잦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짧게.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자사의 제품이, 자사의 AI GPU가 TPU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 범용성이나 적용 범위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우월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델 컴퓨터의 실적을 봤을 때 3분기 매출은 컨센 하회고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었는데 4분기 가이던스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던 거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엔비디아에도 일부 매수세가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VIP 종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오후에 예상하지 못한 하락이, 사실 하락의 폭이 엄청나게 컸다기보다는 예상보다 좀 가파른 하락이 나왔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락의 이유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략표는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오후에 긴급 방송을 한번 켜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텔레그램 방에 그 방송 링크가 남아있어요. 들어가면 아마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그 포인트를 일단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의 전략은 기존 전략대로 2차 매수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뭐 종목이 떨어진다, 종목이 오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좀 다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본업에 집중하면서 좀 편하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텐데, 갑자기 주식창을 봤다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 보니까 놀라신 분들이 꽤나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기 위해, 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코멘트를 드리긴 드려야 합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죠. 합병 비율에 대해서 기업 가치는 1대3으로 저기가 되는 게 맞고, 이제 주식 교환 비율은 1.1대 2.54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예상대로 혹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직접 어떻게 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에 대한 내용이 좀 어떻게 언급이 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 상장을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분할 상장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더 인정을 받고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겠다, 프리미엄을 받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악재로 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해서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외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는 악재로 보기 힘듭니다. 수익 구간인 종목들 수익 실현해야 퍼센트대로 호수님 실적되는 거 아니에요? 몇몇 종목들 길게 끌고 가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야 11월 너네 완전 망했구나, 뭐 매도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끔 비아냥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폭이 커진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매도를 안 하는 거는, 물론 11월 진입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이 부진했으니까 우리의 관점이 더 부각되기를 기다리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수익 구간인 종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한미반도체가 32%, 네이버 18%, ST팜 11%, 리노공업 21%입니다. 근데 이걸 안 파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을 할 때에도 이 자리에서 이거 왜 안 파냐고 막 뭐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걸 왜 파냐고. 그리고 지금 3일 만에 수익률이 한 15%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제 관점에 맞게 들어가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매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주식쟁이는 단순하게 차트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수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매도한 이유도 그에 걸맞게 떨어져야 하고, 분명히 내 관점이 충족이 되었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 종목의 원래 포지션은 어땠나, 이런 관점들을 하나하나 대입해보면서 매도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네이버 매도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여전히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던 말던, 두나무 합병이 다시 한번 뭐 악재 리포트가 쏟아지던,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18% 수익권인데 2%, 3% 수익권으로 접어들어도 저는 한 주도 털릴 생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수익폭이 키워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관점이고, 저희는 올해 1월부터 제가 VIP 종목들을 총괄하고 방송하면서부터 그렇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목표가는 이미 지났었죠. 저희 20% 수익률에서 비중 30% 정리했었는데. 자, VIP 분들, 리노공업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단에서 박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만든 장대 양봉이고, 기존 고가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분명한 신고가의 신뢰가 있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의 하단과 상단은 약 7만원 선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진폭에 대한 내용이나 박스 파동에 대한 크기를 볼 때 제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68,000원, 7만원 사이, 그 사이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제가 말한 구간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지 차분하게 봅시다. VIP 분들, 리노공업 지금 수익률 얼마나, 몇 퍼센트 나오세요? 다 저랑 비슷하게 보이시나? 23%, 22%, 24% 비슷해요. 다들 그러면은 공식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조금만 더. 늦게 가입해서 리노공업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12월 초에 다시 한번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 종목들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말 매집주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저희 원래 크게 먹은 종목이 한미반도체, 네이버, ST팜 저희 3대 종목이었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그 새로운 신 3대 종목을 지금 꾸리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그쪽에 혈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도 일부러 공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12월이면 다음 주예요. 그 포인트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 3대 종목 편입하면 구 3대 종목 다 파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일정 부분 우리가 다 그 수익 실현을 해둔 거니까. 제가 반도체는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장세를 끝까지 이용해 먹을 거라고. 제가 만약에 반도체를 포트에서 다 정리하는 날이면은 진짜 우리가 반도체를 오래 이용해 먹었을 때일 거야 아마. 주력 3대 종목만으로 VIP 본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3대 종목으로 돈 버셔야죠. 시황 보는 안목은 어떻게 기르나요? 이거는 정답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머리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긴 하거든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항상 무언가가 지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지표를 담은 기사를 봤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를 싫어해요. 만약에 CPI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10명 중에 7명, 8명은 예상치 대비 어떻네, 예상치 대비 어떻네, 금리 인하하겠네, 인하 못하겠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품목별로 다 나눠지잖아요. 주거 비용이 어떤지, 의료 비용이 어떤지, 뭐 중고차는 어떻고 석유는 어땠고, 그래서 그걸 통해로 코어 CPI가 나오는 거고 뭐 근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그 품목들을 하나하나 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CPI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네.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가격, 그 임대 가격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네. 그럼 미국의 부동산 지표를 찾아보겠죠. 그럼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이런 상황이구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돈이 이렇게 풀려 있는 거구나. 그럼 그걸 또 파다 보면은 또 그 이어가지고 주택 상황이나 미국의 모기지론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다음 CPI에선 이게 핵심이겠네. 그럼 그 지표들을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보겠죠. 그럼 다음 CPI를 제가 예상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지난달에 CPI를 견인했었으니까 이번에 이게 눌리면 CPI도 눌리고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눌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지표를 좀 자세히 까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목을 모아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급등하면 분할 매도하나요? 종목을 모아가는 방법에 대해선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음봉마다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마다 적립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원하는 가격대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점이 되었건, 차트에 대한 그 지지선에 대한 관점이 되었건, 내가 이 자리가 오면 사야 될 것 같아, 이 가격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야, 그럼 그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사실 웬만해서는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여기야, 혹은 프리미엄을 좀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야. 그럼 그 가격대에서 1차 매도를 하고, 근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광기의 영역이니까 여기서 조금 팔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팔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그냥 추세 이탈로 보고 다 팔아야겠다 하고 하락에 대한 기준선을 잡아두고, 그런 식으로 상승 사이클을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실제 제 매매 관점들을 녹여둔 거는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검색식들 중에서 지금 장세에서도 쓸만한 것들, 그리고 저희의 관점이 가장 확실히 녹여진 종목들, 그 검색식 3개를 제가 이렇게 맨 위에 올려두었거든요. 개인 투자자 필수 세팅 종목 검색식 베스트 3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영상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보시면은 단기 매매하는데 도움이 꽤나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저희 네이프치연구 다른 전문가분도 그렇고 관점을 함께 녹여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뭐 수백만원짜리 수천만원짜리 검색식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냥 제가 보는 검색식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IP를 가입해야 하는 100가지 중 하나다. 회원들 돈을 우습게 안 보잖아요. 엄청 소중히 생각하시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게 몇 시가 되었건 코멘트를 드리는 게 당연한 서비스고, 그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건 제 실수인 거고, 어제 오후 방송은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거를 고마워하시면 안 됩니다. 서비스인데요.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보실 필요는 없는데 보는 거를 권장드리죠. 그리고 꼭 9시에 방송을 보지 못하더라도 퇴근 후에 7시든 8시든 그 방송 다시 보기는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죠. 왜? 거기서 종목이 추천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고 여기까지 오르면 어떻게 할 건지를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의 관점이 그런 거 아닐까요? 막말로 진짜 뭐 200% 300% 가는 종목,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일단 그런 종목 자체가 없기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은 진짜 말 맞다나 내가 수백억 수천억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늦게 자면서
시장을 보고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그를 통한 전략을 내서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자문 코멘트를 딱 하는 딱 그런 포지션이에요. 전 신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은 VIP 회원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가져야겠는 거겠죠. 최소 5년은 해야 합니다. 약속. 제가 VIP 방송을 시작할 때 드렸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어떻게 되던 간에 절대 피하지 않는다. 모든 걸 투명하게 할 거고 서비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연말 진짜 풍성하게 우리가 1년 고생했구나, 우리 잘했구나 라고 만족할 수 있게 정말 입술 꽉 깨물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연말을 위해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내년도 열심히 잘 할 거고 당연히. 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비공개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하락 종목이 좀 있습니다. 상승 종목 설명도 좋은데 하락 종목 점검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오전 방송에서 제가 보유 종목 리뷰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결이 어떻고 12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제 솔직한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